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새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한창인데요. 그중에서 아주 생각이 좀 수상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항상 좀 친일 논란 같은 게 일어서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문체부 장관 후보에 올라 있죠. 예,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의 발언입니다. 이미 어제 청문회까지 어제 청문회까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정신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 사회 현 주소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지난 2015년이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이 떠 있어서 그걸 보고서 확인하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내용이 지루해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된 발언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문제 발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런 그 발언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해봐서 준법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리둥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맥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은요 주로 1차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의 그 시발점이 된 게 그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이렇게 암살한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그 범인이 아주 어린 그 10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오스트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는 20대 미만 범죄자들한테는 사형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범인이 만 20살에 한 달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형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박 후보자께서는 그 범인이 중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지만 법에 예외를 두지 않고 사형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게 대단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하면은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우리는 틈만 나면 예외를 두려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터키는 절대 예외를 두지 않는다. 예외를 두면 순간적으로는 괜찮은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일본도 아시아를 경영해본 습관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준법 정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문제가 있네. 근데 저는 이제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일본이 과연 아시아를 지배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지배가 아니라 침략을 했지. 먼저 침략을 했죠. 예. 침략을 해가지고 점령 지역에 대해서 통치한 것은 사실이죠. 점령 지역에는 예. 그렇게 했었죠. 예. 그러나 통치를 했다고 해서 민심을 잡을 수는 없었던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예. 사실상 그 콤포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하고 준법 천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게 침략을 해서 일정 기간, 일정 부분을, 일정 지역을 점령한 적은 있으니까 뭐 지배를 했다, 뭐 이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그거하고 일본인들이 준법 정신이 강한 거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설명할 수 없는 상당히 좀 왜곡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일본인들이 뭐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이제 순종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해외를 침략한 이야기하고요. 예. 일본 근내적으로 준법 정신이 있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 해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서 어떤 그 부끄러운 경험을 하는 것은 예. 그냥 그 땅에 버리고 돌아오면 된다.
아, 일본 속담에 예, 그런 게 있다고요? 일본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못하지만 예. 해외에 나가서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 부끄러움을 거기에 버리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뭘 해도 된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유순한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만 하면 거기 가서 그렇게 이상한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호령 씨 아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호령 씨가 축소지향의 일본인 예. 이런 책을 쓰고 예. 굉장히 그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소지향의 일본 사람들이 왜 해외의 시민지를 박대했을까요? 이게 이행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또 모순적인 예, 얘기네요. 상당히 모순적이고 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일본인들이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을 놓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예. 그래서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을 준법천신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 국내에서 이제 설사 이 준법 정신이 강하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저는 그게 준법 정신인지 굴종 정신인지 그런 그렇게 교육해 예. 왔어요. 일본이 옛날부터 네네. 특히 왕이나 장군에 대해서 역성혁명을 완전히 부정했고 그러니까 아주 그 맑은 마음으로 순전적으로 따라가는 국민을 계속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예, 교육을 예. 시켰어요. 그리고 일왕이나 그 완비를 네. 그 모범적인 일본인으로 한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왕이 사심 없이 사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 그 신을 카미라고 하잖아요. 예. 예, 카미는 윗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원래 카미. 윗상자를 쓰죠. 예, 윗산자. 예. 네, 오카미라고 해서 이거 윗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윗사람은 아주 신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그 윗사람에서 신이라는 그 말이 똑같은 말로 예. 그 파센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만든 거예요. 근내적인 부분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그 일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 경영을 해본 나라로서 아까 예를 든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였는데 이게 다 제국들이잖아요. 예전에 제국들을 그렇죠. 이제 경험해본 나라들인데, 근데 왜 수천 년 동안 아시아를 진짜 지배해왔던 중국은 왜 여기서 빼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이 제국의 대명사 아닙니까 중국이? 그런데 중국인들이 과연 지금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중국인들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손립되지 않는 논리를 말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리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발언은요, 이겁니다. 도쿄 특파원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 한국인들이 방사능을 걱정해서 일본 수산물을 안 먹는데, 일본인들은 사시미와 스시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방사능 걱정 안 한다는 얘기죠,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일본에서도요. 그 후쿠시마 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고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산의 그 농수산물은 굉장히 싸요.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싼 곳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네. 일본 사람들이 방사능 걱정을 안 해서 그렇게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수산물들을 걱정하지 않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다른 거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예.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그 후쿠시마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하지 않고 왔거든요. 예. 예,
특집 프로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만들지 않았고요. 뉴스도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계속 그런 게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느라고 그 일본 방송이나 일본 신문을 유튜브나 일본 신문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얘기를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아이돌 가수가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무슨 자선 공연을 했다든지 이런 미담이나 가끔 나오지 후쿠시마 방사능이 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오염수 때문에 후쿠시마의 농민들이 좀 그 총리를 만나서 이렇게 그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런 정도의 기사이지 실제로 후쿠시마에 가서 기자가 얼마나 그 위험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뭐 방사능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기사를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통제가 사실상 되어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 각국의 언론 자유도라는 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일본은 요새 언론 자유도가 72 정도 72. 세계에서 가장 높았을 때가 10위 정도였어요. 그 하토야마 정권 때 민주당. 투표했으니까. 네네. 근데 한국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상당히 위에 올라갔고요. 예. 지금 30대 32대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한 60몇 위까지 내려간 걸 예, 봤었는데. 그때 일본이 그 하나 정도 한국보다 나빴습니다. 예. 오히려. 네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 때 내내 언론 자유도가 아주 안 좋았죠. 네, 요새는 조금 올라갔는지 몰라도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걱정돼서 안 먹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한 건지 뭐 알고도 먹을 수밖에 없는 혹은 몰라서 그냥 먹는 그 일본 사람들이 불쌍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그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예. 그 의료 쪽에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많이 그 널리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거의 보도되지가 않죠. 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조금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에요. 예. 지금 후쿠시마 현에서는 갑상선 문제를 다루는 병원 자체를 폐항해 버렸습니다. 아, 병원 자체를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병원에서만 갑상선 수치를 그렇게 측정할 수 있게 바꿔버렸거든요. 예.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반사능의 영향으로 갑상선 암이라든가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것도 아주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실상이죠.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예. 아무튼 박보근 기자한테요. 후쿠시마 수산물 보내기 뭐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세 번째 발언이 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발언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는 일본군 장교가 발견한 거다. 한국 학자들은 그런 걸 찾으려고 다니지도 않고 앉아서 평가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좀 한국 학자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제가 예를 들면 그 도쿄에 있는 그 일본에 일본 도쿄에 있는 그 국립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많이 갑니다. 예. 팬데믹 이전에 갔죠. 예.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한국 교수를 많이 만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찾으러 온 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자료를 찾으러. 그러니까 뭐 그 저는 독도라든가 위안부 문제, 기타 여러 자료를 찾으러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역시 독도 자료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예, 저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왜 물론 평가만 한다는 게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고요. 저는요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가장 먼저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영상을 또 다시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던 한 교수가 이제 맞은편에 있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기자인 제 얼굴도 좀 화끈거렸었는데요. 이 박 후보자가 이때 적당히 그냥 대충 얘기하고서는 언론물이고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이게 한국 언론의 지금 현재 현실을 볼 때 과연 기자가 이렇게 학자들을 이런 식으로 훈계할 자격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발언과 관련해서요, 자료를 찾다가 검색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는요, 일본인 장교가 발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박 후보자 스스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알고 얘기냐면 있었는데 그 강연이 있고서 1년 후에 그러니까 2016년 8월 17일자인데요. 중앙일보 이 양반이 중앙일보의 그 기자잖아요. 중앙일보에 자기 이제 칼럼을 썼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70년대 후반 그곳은 개간지로 풀렸다. 이게 개간지로 풀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까지 청나라는 만주를 자기들의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일명 금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대왕비를 발견했다. 1880년대부터 관리들은 비석에 탁본을 떴다. 1883년 사코는 현장을 찾았다. 이 사코가 누구냐면 바로 그 일본군 중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는 비석의 가치를 알아챘다. 탁본을 입수해 밀반출한다. 1884년 그것을 참모본부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광개토 대왕비를 발견한 사람은 일본군 장교가 아니고 현지의 농부들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자기 기사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그 다른 자료를 보면 그 농부들이 조선인 10만이들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장교가 한 일은 발견을 한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가서 탁본을 구해다가 상부에 보고를 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그런 공은 있겠죠. 예. 그렇죠. 그 당시 특히 일본군은요. 예. 그 청일 전쟁을 사실상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간첩을 청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군 장교가 간첩이었던 거군요. 간첩이에요. 예. 네. 네, 그 간첩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 하나가 정보 수집하고요. 예. 그리고 혹시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그 옛날에 고대에 일본이 들어와서 경영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자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임나 일본부 소리라든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예, 남쪽에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 예, 그것으로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일본 군부가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본은 옛날부터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이것을 간주하기 위한 사실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답본을 굉장히 많이 그 만들어서 와요. 근데 그 답본도 그 앞에서 그 한 거하고 다온 거하고요. 다음 것이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곡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버전마다 탁본이 다르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해석하는 내용도 일본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강개토 대왕하고 그 이쪽에서 건너강, 일본에서 건너강 그 외나라가 싸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해요. 그게 또 다르게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학자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하고도 싸웠던 일본이
고대 3세기, 4세기에 있었다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부터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속셈을 가지고 간 간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교가. 그래서 세상에 이것을 이제 그 많이 알리게 된 그런 공적이 뭐 지금으로 봐서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진정한 역사적 발견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륙을 침략하겠다는 그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간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 분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이 행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굉장히 많은 간첩으로 보냈어요. 예. 한반도에도 그렇고 그 전나라에도 그렇고요. 그게 일본 군부의 당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그 경계해야 되는 예.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진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군이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누군가가 또 학자들이 또 정확하게 했더라면 또 정확한 이야기가 나왔을 수가 있기 그렇게 때문에 했으면 훗날에 이런 무슨 왜곡 논란 이런 것도 없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요, 이분이 1954년생이던데, 아하. 예, 올해가 이제 거의 이제 70세가 다 된 분이시죠.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 이 피지배자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제 한국의 어떤 지식인층의 민낯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든 외국을 이 일본을 포함해서 지켜 세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훈계를 해야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또 예전에 일왕 그 생일 파티에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서울에서 있었던 네네. 서울의 호텔에서 열린 그래서 거기 왜 갔냐 했더니 그 취재하러 갔다. 초대장은 있었냐? 없었다. 아니, 초대장도 없이 거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거기는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본이. 예. 예, 말이 기본이 안 되는 그렇게 것 돼 같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뭐 설사 가더라도 뭘 취재하러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같은 이번 새 정부 내각에 2분 이상으로 또 일본의 굴종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